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국어쌤 모시고 국어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국어는 고1 때까지 혼자나 아이들 많이 봤어요. 내신 중심으로만 가니까. 근데 내신은 예를 들면 여기 은평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도 1등급을 찍는 아이들이 있는데 두 개의 여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동명은 올해 국어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은 동명에 비해서 시험이 쉽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80점이 넘어요. 그리고 A등급 비율이 90점 넘는 비율이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점 맞고 4등급, 5등급 맞는 학교가 예일여고예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어선생님 모실 테니까 저희 부상관 유일한 그 여선생님이세요. 큰 박수를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소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힘드실 것 같아요. 1시간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오랜 시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수원 영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 부분은 좀 빼고 국어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치코민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소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일여고 동명여고 설명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님들 있으신 우리 어머니들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 딸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타고 태어난 게 뭐 언어적인 능력을 상대적으로 아들보다는 좀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별로 고민 없으셨을 거예요. 국어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거 아닌데 국어가 왜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아이들이 책을 정말 안 읽습니다. 요즘 매체가 시청학적인 부분들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고서 텍스트를 읽고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고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어 읽고 이해를 못하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이러세요. 왜 글만 읽으면 내용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국어를 못하나요?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어떤 컨텐츠의 그 밀접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고 들리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크다 보니까 독서량이 줄어든 것이 결국에는 국어 점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굉장히 놀랍게도 어휘력이 엄청 부족해요. 이제 일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하나 넘겨보면 제가 주로 목동에서 수업했거든요. 목동에서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가람고등학교라고 자사고 있어요, 목동에. 거기 이제 2학년 친구였어요. 그때 이제 내신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다고 제 교무실부터 복도까지 쭉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친구가 질문을 들고 왔는데 감언이설 한자성어의 뜻이 뭐예요? 이걸 질문하겠다고 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이 손가락만 있으면 너 알 수 있는 단어를 이 고급 인형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넘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왜 이걸 몰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현 주소인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독서량이 부족한 것이 결국에는 어휘력에 좀 다운으로 이어지면서 어머님들께서도 그거를 고2가 모른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현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방향성을 좀 새롭게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일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동명여고부터 학교 유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예일로 넘어갈게요. 자,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과서, 미래교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가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미래인으로 바뀌었어요. 신사고가 내용도 되게 적고요. 자료도 되게 적고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 교과서예요. 그러다가 여러 의견이 있었는지 반영해서 올해부터 미래 교과서로 바뀌었는데, 미래에는 뭐 다수 학교가 선택하고 있는 정말 뭐 특별하지도 않은, 뭐 도드라지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요게 중요한 거고요. 동명용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파트로 국어 시험 범위가 들어가요. 교과서랑, 그 다음 교과서 근간으로 한 추가 작품이랑, 그리고 세 번째가 학년평가 모의고사, 그 해에 본 모의고사 지문이 꼭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제가 3대 5대 2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그 기본적인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작가의 신화 작품이라든지 동일한 갈래의 신화 작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부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범위로 시험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항상 포함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아이들이 좀 모의고사형 문제나 지문에 익숙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달 전이에요. 저희 이제 여름방학 전에 1학기 기말고사 보기 전에 동명여고 학교 커리큘럼 그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기말을 앞두고 첫 번째로 체육대회를 해요. 거기서 한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롯데월드 가서 완전히 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이 당도하니까 학교에서도 마음이 좀 조급해가지고 막판 가서 시험 범위를 막 나가요. 그게 사실은 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각 학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리 학교보다 진도 먼저 나가서 좀 차근차근 했겠지만은,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라면 이미 마음은 다 풀어졌는데 학교는 부랴부랴 진도를 나가네. 아 몰라, 나 손 몰래. 이런 경우가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때 사실은 좀 발생했어요. 저도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 좀 마음 잡게 하느라 애를 먹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뒷부분에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막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진행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보시면 객관식 기준으로 배점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예일여고 보시면 비교적 큰 편이고요. 넘어가서 중간 범위, 기말 범위, 그 범위 양 자체만 보시면 중간이 굉장히 적은데 그에 비해 기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중간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심화 내용이 나와서 어렵고요. 기말은 중간 때 망했어, 어떻게 만회해야 될 것 같은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막 버겁게 따라가느라 또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동명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아이들이 느끼기에 요러요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1학년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2학년 넘어가면 여기서 발생했던 것의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또 범위가 또 늘어나니까 아주 헉헉대면서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따라가는 데에만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동명여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2학년 기출문제예요. 동명여고. 2학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와 연계된 심화 자료를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부를 해서 이거 나올 거에 알려주는 게 1학년 시험이고요. 그거 말 안 해주고 모르는 작품을 수능형으로 풀게끔 하는 게 이제 2학년 때부터의 내신이에요. 그런데 이 보기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보면 당해년도 EBS 수능 특강에 출제된 작품을 주로 외부 지문으로 2학년 내신부터 출제를 하더라. 결국 2학년 때부터 수능형 문제에 EBS 출제 포인트를 좀 맞추게끔 하려는 의도가 학교에서 내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독서 보시면 독서는 사실은 요 왼쪽 게 실제 모의고사 출제된 독서 문제고 이게 동명여고 기출인데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해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는 조금 변형된 그냥 문제 정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넘어가서 문법 보시면 제가 아까 중간 범위에서 기말 범위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주된 범인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과 기말의 문법 비중만 따져봤을 때는 10%대 9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말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문법을 출제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비 학년 과정에서 선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게 이 벼락치기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범위의 내용 문법이 한 시험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서 아까 만약에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동명여고는 서술형이 되게 깐깐해요. 되게 깐깐합니다. 어머니 봐보세요. 1번이 지금 서술형 문제, 2번이 서술형 문제인데 결국 읽어보시면 시험 하나 찾고 그거랑 주제 관련해서 써.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쓰라는데 조건부가 굉장히 많이 달려요. 잔소리가 많아요. 문제. 첫 번째는 모두 문장으로 써라. 그리고 시어는 딱 한 단어만 써. 그리고 2번은 반드시 표현 방법을 찾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평가를 좀 수월하게 하려고 조건을 달아주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게 서술형 1번 문제부터 나오다 보니 항상 아이들이 시험 보고 돌아와서 하는 평가가 서술형 시간 부족해서 못 썼어요. 서술형 때문에 시간 너무 부족해서 검토 못했어요. 이런 평가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명여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 좀 조건부가 많아서 피곤하다. 이게 이제 동명여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예일여고인데요. 예일여고는 사실 앞에서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국어 교과서 보시면 천재 박영록 교과서 가지고 있고요. 천재 박영록 교과서는 앞에 동명여고보다 더 보편적인 교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학교들이 선택하고 있는 교과서가 천재 박영록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박영록이라는 국어 학자가요, 되게 오랫동안 교과서를 집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교과서 자체 내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많다고 평가하는 것의 기준이 보통 문법인데요. 문법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중세국어라는 파트가 있어요. 혹시 한글이 몇 년도에 창제됐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거의 모르셔요. 한글이 1443년에 창제되고요. 이거를 반포를 많이 막 싸우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5세기 때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게 보통 고1 교과서인데 얘는 15세기 플러스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쓰다 보니까 얘가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쓸데없는 걸 좀 빼고 하다 보니까 100년 지나서 지난 그 16세기 한글 형태가 좀 바뀌거든요. 그 두 개 세기를 비교하는 교과서 많이 없어요. 근데 요 예일여고에서 사용하는 천재 박영록 교과서가 그 두 세기, 15세기, 16세기 국어를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다수 많이 들어있다. 뒤에서 보시면 얘는 동명여고랑 다르게 교과서만 100% 출제됩니다. 근데 교과서 내용 자체가 많다 보니까 범위가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예일여고의 특징은 그냥 외부 지문이에요. 아까 동명여고는 1학년 때 요거 나올 거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1학년 때부터 말 안 해줘요. 그냥 외부 지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국어 능력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느냐 요거를 좀 평가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도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주실 때 너네가 평소에 국어 공부 잘 돼 있으면 잘 볼 거고 아니면 손도 못 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제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가 간단하게 또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또 보기박스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기박스가
세 줄짜리 시조 되게 짧은 거예요. 이거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예일여고 1학년 기말 기출인데요. 흥망이 유수하니까 만월 때도 추출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까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여기서 이 만월대가 사실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그 수도 있죠. 수도 나타내는 부분이고 500년 왕업도 역시나 고려왕조 500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눈물겨워한다고 하니까 고려 500년 왕조가 끝나고 조선이 돼서 우리 고려가 망한 게 너무 슬퍼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시가 언급 안 됐지만 외부 지문으로 출제된 거거든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실상 주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에요. 요런 게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다수 출제된다는 거. 요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하는 게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 언급 안 되고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에 요것도 역시 1학년 기출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기, 16세기 비교 내용이 교과서 들어있다고 했는데 요게 16세기 국어가 반영된 구절이거든요. 사실 교과서에 없는 구절이에요. 소학언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그거를 그냥 언급해놓고 이걸로 16세기 국어 특징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예일여고 시험 문제예요. 정말 사고력을 굉장히 요하는 문제다. 자, 여기까지가 예일여고 시험 분석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매번 수업 시간 끝나면 어머니들께 혹시 지금 우리 아이 제가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항상 그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랑 과제랑 특히 아이들 컨디션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아놓기로 소통이 원활한 젊은 여자 강사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 달아놨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좀 자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샘플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데스크에 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사실은 포인트 맞추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반영되어 있는 교재, 요 수업 진행하고 있어서 시중 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제집도 마찬가지로 OX 문제 위주로 해서 선택지에서 오답 선택지 골라내는 연습을 위주로 하는 과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이 다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1대1 클리닉 2시간이라고 적혀있는 게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근의 어떤 학원에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뭐 원생이 2,000명, 3,000명 되는 학원도 1대1 클리닉은 기본이에요. 근데 학원 옮겨오시면서 어머니들께서 피드백 해주시는 부분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원생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잘 안 받아줘요. 선생님이랑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어떤 컴플레인을 가지고 학원을 옮겨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대 다수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는 건데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1대1 클리닉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주변에 다른 어느 곳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각자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게 사실상은 이 아이한테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여기 강의실이 저희가 자습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약속하고 가는 게 2시간씩 자습하고 가기 이렇게 약속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뭐 수학만 수강하든 영어만 수강하든 저희가 상주할 수는 없지만 국영수 강사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가능한 저희 자습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해서 전체 이제 국어와 더불어서 영수 클리닉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